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5월 9일 11시를 넘었습니다. 지금 공직자 사회에서 이렇게 하다가는 정권 바뀌면 감옥에 간다 하는 말들이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 감옥에 가죠? 법을 어기니까 감옥에 가는 거 아닙니까? 법을 어긴다. 좌파 정권의 헌법을 위반하고 법적 절차를 위반한 지시를 맹종하다가는 정권이 바뀌었을 때는 감옥에 간다. 즉 박근혜 이명박 정부 시절의 문제를 적폐로 몰아가지고 100명 이상을 기소 또는 구속시킨 바로 그 법적 적용이 되풀이된다. 그러다면은 지금 좌파 정권이 협력했다가는 살아남을 수 없다 하는 공포감이 퍼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공포감입니까? 법을 어기니까 그렇죠. 죄 지은 사람이 법치국가에서야 죄 짓지 않으면은 대통령을 욕해도 감옥에 안 갑니다. 그러나 죄를 지으면은 감옥에 가야 되고, 특히 공무원입니다. 일반인들이 법을 범했을 때의 처벌과 공무원이 법을 범했을 때의 처벌은 크게 차이가 납니다. 공무원은 헌법에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모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한다. 정치적으로 중립하지 않고 좌파 정권의 불법 행위에 동참했다 하면은 그 좌파 정권이 사라진 뒤에는 보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새 자구책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당연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데도 참 새롭게 보이는 일들이 들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컨대 어제 고용노동부 서울 남부지청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양승동 KBS 사장, 현직 사장입니다. 물러난 사장이 아니에요. 현직 사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과거 정부 시절 KBS의 보도와 관련해 가지고 기자, PD 등 관련자들을 조사하여 징계하기 위한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이 위원회가 적법한 근로자의 동의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따라서 이건 위법이다 해가지고 형사처벌 의견으로 검찰에 보냈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정부와 공공기관에 우후죽순처럼 설치된 이른바 적폐청산위원회 설치와 관련해 가지고 기관장이 검찰에 넘겨진 최초의 사례인데, 이 적폐청산위원회의 활동이 과연 적법했느냐, 이거 법적 응징을 받을 날이 언젠가는 있을 겁니다. 이 정권 하에서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적폐청산위원회가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활동을 했느냐, 그 사람들이 국가기밀을 보고 그것을 언론에 리크한 거,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적폐청산을 만약 청와대 비서실에서 비서관들이 지휘했다면 이것도 법 위반입니다. 청와대 비서관은 그런 법적 권한이 없어요. 청와대 비서관은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장관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비서관이 장관에게 지시했다면 이건 모조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지난해 4월 취임한 양승동 사장은 같은 해 6월, 작년 6월 진실과 미래위원회라는 이름의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세월호 등 지난 정부 시절 보도가 공정성을 잃었다면서 담당 기자와 PD 등 50여 명을 징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새로운 징계 규정을 만들 경우에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KBS는 전체 직원 과반수가 가입한 노조가 없기 때문에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어야 했는데, 이 규정을 어기고 처벌을 전제로 한 위원회를 만들어서 활동했다. 고용부의 조치는 보수 성향 조직인 성향노조인 KBS 공영노동조합이 작년 11월 양 사장을 고발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 진실과 미래위원회는 KBS 공영노조가 작년 7월에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서 현재는 활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불법 단체였다는 이야기죠. 불법 단체가 불법적으로 기자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가 고용부조차도, 문재인 정권 하의 고용부조차도 이것은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냥 두면 안 되겠다는 건 이걸 그냥 덮었다가는 정권이 바뀌면은 우리가 당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KBS에서만 있었을까요? MBC에서는 없었을까요? 이렇게 국가기관이 친정권, KBS는 지금 이 정권의 나팔수 아닙니까? 정권의 나팔수를 그래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보냈다는 것은 아직은 법이 살아있다는 것이고, 법이 살아있으므로 법을 어기는 행동을 한 공무원들은 조심을 하기 시작을 했다, 이런 뜻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비슷한 사건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냐, 지금 4대강 보를 철거하려고 획책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이 정권이 4대강 보를 왜 철거합니까? 4대강 보가 무슨 사람을 죽이는 폭발물입니까? 이게 무슨 핵물질이라도 됩니까? 위험물질입니까? 4대강 보가 있으니까 물을 10억 톤 이상 저장하고 홍수 때 그리고 가뭄 때 잘 대처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명박 정부가 만들었다 해가지고 4대강 사업 자체를 적폐로 몰고 보를 철거하려고 하니까 지금 저항운동이 만만치 않습니다. 무슨 주변에 있는 농민들이 반대하고 났습니다. 4대강 보를 철거하는 데는 어마어마한 또 돈이 날아갑니다. 문명 파괴죠. 4대강 보는 문명시설인데 문명 파괴해가지고 야만 상태로 돌아가는 작업을 하는데 수천억 원 날아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가 조달청에 4대강 보를 처리하기 위한 일종의 마스터 플랜 기본 계획이죠. 마스터 플랜을 세우는 용역을 의뢰했답니다. 그런데 조달청에서 입찰에 붙여보니까 지금까지 3번이나 입찰을 했는데 단 한 회사도 엔지니어링 회사 단 한 군데도 응찰을 하지 않았답니다. 이게 25억 원짜리인데 보통 같으면은 수십 대 1 경쟁이 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정부가 하는 사업인데 전문 회사에서 단 한 군데도 응하지 않았다는데, 조선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이것도 정권이 바뀌면은 적폐로 몰린다. 4대강 사업을 적폐로 모는 그 정권이 바뀌면은 4대강 사업을 파괴하는 일에 가담한 회사도 적폐로 몰린다. 그러니까 주요 엔지니어링 업체 오너부터 실무자까지 된슬이 맞을 사업이다. 이건 후환이 두렵다 해서 돈벌이가 되는 사업에, 용역사 마스터 플랜을 만드는 사업에 응하는 회사가 단 한 군데도 없다. 이렇게 되니까 이 낙찰자를 빨리 정해가지고 마스터 플랜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환경영향평가한 다음에 이제 보 철거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이 정권이 끝난 후가 될 것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4대강 보 철거는 좀 어렵게 됐습니다. 어렵게 된 것도 이게 이 정권의 무리한 적폐 수사가 부메랑을 일으키고 있다. 자업자득이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이제 곳곳에서 벌어지면은 정권 바뀌면 감옥에 간다. 이 정권에 충성해서 법을 어겼다가는 감옥에 간다 하는 공포심이 확산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공포심은 확산될수록 좋죠. 그렇게 해야 공무원이 자기를 지키고 헌법을 지키고 국가를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대로 하면 됩니다. 앞으로 이제
정권이 바뀐 다음에 감옥에 갈 가능성이 많은 공무원들이 관여한 사업이 있죠. 원전, 탈원전 정책에 관여한 사람, 감옥 간 사람 중에서 명백하게 법적 절차를 어긴 거예요. 여기에 관여한 사람 중에서 감옥에 갈 사람들이 줄을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무리한 태양광을 허가를 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산하를 해치고 있는 사람들과 관련된 공무원들, 그리고 이른바 적폐조사 또는 적폐수사에 관련된 검사, 판사, 공무원들, 특히 국정원의 메인 서버까지 뒤져가지고 비밀을 공개하고 한 사람들, 남북 군사 합의서를 만들어가지고 북한이 핵을 포기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데도 북한이 핵 포기를 결심했다 하고 국민을 속여가지고 국군의 손발을 묶고 수도권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만드는 데 관여했던 자들, 이번에 미사일을 발사체로 조작해가지고 국민을 속이고 세계에서 웃음거리가 되도록 만드는 데 관련했던 자들,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은 통상적인 폭동 대응 문건인데 이것을 촛불 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것이라고 조작해가지고 무리한 수사를 지시를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도록 하고, 전 기무사령관이 세월호 가족에 대한 통상적인 정보 수집을 사찰했다고 몰아붙여가지고 죽음으로 몰고 가는데 관계했던 자들, 헬기 사격, 광주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엉터리 발표를 하는데 관계했던 사람들, 제가 생각나는 대로만 읊어도 이 정도 나옵니다. 더구나 이 사람들은 정권의 불법적, 위법적 지시를 따랐을 뿐만 아니라 그 정권이 좌파 정권입니다. 반대한민국적 정권의 불법에 동조했다 하면은 이건 부역입니다. 부역이라는 것은 반역에 협조한다는 뜻과 함께 정권의 불법에 협조한다는 뜻이 같이 포함된 말인데, 이렇게 하다가는 정권 바뀌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공무원용 감옥을 새로 하나 짓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아직은 법치가 부분적으로 망가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살아있어요. 법이란 것은 무서운 겁니다. 법이 공정하게 집행이 되면 무서운 겁니다. 누구한테 무서운 거냐? 법을 어기는 사람한테는 무섭고 법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든든한 것이 법입니다. 한국이 이제 인류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선진국가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을 때 그것은 법치국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법치국가. 공무원들이 비로소 위기감을 느끼고 이러다가는 불법 명령에, 위법 명령에 협조했다가는 감옥에 간다 하는 이 공포심은 그런 점에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